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7장 본문 네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입니다. 1년 동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지요? 그 연말정산 작업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이 두 문항이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매 회차마다 빠짐없이 출제되는 메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입니다. 요 메뉴 한 문항 그리고 그 외의 메뉴에서 한 문항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 회마다 출제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연습해 두어야 되겠다. 그죠? 잘 연습해 봅시다. 작업 내용은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던 연말정산입니다. 어떠한 지출액이 있을 때 그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죠? 그거를 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론편에서 배웠던 연말정산 관련 공제 항목들을 복습부터 하고 문제 푸는 것이 좋겠다. 그지요? 자, 이론편 내용 복습 시작합니다. 제6장 이론편에서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을 공부했었다. 그지요? 복습 해봅시다. 먼저 특별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보, 의, 교, 기 네 가지 매우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할게요. 먼저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공제 대상.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계약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피보험자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은 뭡니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서 본인은 반드시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배우자는 나요건 따질 필요 없이 소득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양가족은 나요건과 소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이었습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한도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해당 금액만 입력해 주면 세액공제는 자동 계산된다. 이것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 세액공제였습니다. 의료비는 그 성격상 나요건, 소득급여 요건 따지니까 이상해지더라 이겁니다. 뭐 돈 많은 부모님이 쓰러졌다고요? 당장 의료비 내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부모님 지갑을 뒤질 겁니까? 그죠? 그 성격상 나요건, 소득급여 요건 따질 수가 없더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의료비 지출한 거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공제가 인정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 치료, 요양, 한약도 포함됩니다. 요양, 치료 요양 목적의 한약이라면 그 다음에 라식 수술, 보청기 되고요. 안경 콘택트 렌즈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공제체외.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내가 실손보험 들어놓았습니다. 다쳤습니다. 보험
보험금을 탄다 이겁니다. 실손보험을 내가 미리 들어놓아서 그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병원비를 냈답니다. 그러면 내 돈 든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돈 받은 걸로 결제했으니까 그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료비와 관련해서 내 생돈을 냈다 하면 그때 적용되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용 성형 수술비 안 된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안 된답니다. 몸보신 하려고 보약을 구입했다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약의 경우 치료 목적이다 그때는 되는데 몸보신 목적이다 그럴 때는 안 된다. 간병인 안 됩니다. 국외 의료기관 안 된답니다. 원정 출산 예쁠 거 없다 그죠? 그런 거 안 된다. 세액공제액은 자 본인 등 의료비, 즉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질환자, 난임 시술비 이런 거는 한도 적용 없이 세액공제 인정됩니다. 그와 달리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그 외의 의료비는 한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 그 금액 가지고 좀 곱하기 어떻게 해가지고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에 대해서 이거 공제된다 안 된다를 파악한 다음에 입력할 때 이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질환자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의료비인지 그 외의 의료비인지 구분해 가지고 입력해 주어야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다음 공제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24살 대학생 아들이 있었다 그죠? 나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20살 넘어버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비 같은 거 엄청 비싸다 그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되냐 안 되냐 따질 때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인데 다만 나의 제한은 따지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24살 대학생 아들을 떠올리자.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 대학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 지출액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및 대학교 국외 의료기관 이런 거 된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세액공제가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학 가는 경우 있잖아 그지? 미국에 아들이 유학 가 있답니다. 돈이 많이 들 거다 그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비만은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경우 학원도 됩니다.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 유치원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약을 하고 나면 학원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취약 전에는 학원비가 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도 된답니다. 그 다음 수업료, 입학금, 각종 공납금, 기성회비, 육성회비 모두 공제 인정되고 방과 후 수업료 그리고 방과 후 수업료와 관련된 교재 구입비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도 되고요. 1인당 50만 원 한도. 다만 초등학교는 안 된다 그지? 사립 초등학교 뭐 이런 데는 교복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런 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만 되고.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다 됩니다. 1인당 3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됩니다. 공제 안 되는 거. 직계 존속의 교육비. 노인 대학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인정해 준다라는 조금 예외적인 규정도 있네요. 국외 어학연수기간. 자, 외국에 대학교 유학 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됩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갔답니다.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 같은 거죠. 미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성격만 인정될 뿐 어학연수는 안 된다 이거지. 어학연수 간다고 해놓고 뭐 놀고 있는지 뭐 진짜 공부하는지 좀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 이외의 학원, 그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학원비 되는데 입학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원비 안 되고, 대학원의 경우 본인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사람의 대학원비는 안 된답니다.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되더라. 학생회비 안 되고 통학버스비 안 되고 기숙사비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세 공제 금액은 뭐 자동 계산될 거고, 다만 공제 지출액에 대해서 인별로 한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그래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중학생이야. 400만 원 교육비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 원 가지고 뭐 곱하기 몇 %에서 세공제가 계산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실기편 시험 칠 때 교육비가 제시되어 있을 때 항상 인별로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한도가 계산된다 이겁니다. 자, 자녀가 A라는 자녀가 있는데 중학생이야. 교복 구입비 30만 원. 뭘 들까 또 뭐 체험학습비 30만 원. 그리고 수업료랑 뭐 각종 그 학교에 내는 공락금 합해서 얼마라고 할까?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250만 원이라고 합시다. 250만 원. 요 세 가지 항목이 A라는 중학생 자녀한테 들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각각 30만 원, 30만 원, 250만 원을 내고 입력해 버리면 A라는 자녀, B라는 자녀, C라는 자녀 세 자녀한테 각각 이렇게 교육비가 든 걸로 프로그램이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없습니다라고 결론값이 나오겠다고 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요 세 가지 항목이 전부 A라는 한 자녀한테만 든 거니까 요거 세 개를 합해가지고 310만 원을 입력해 주어야 310만 원 안 되고 300만 원만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한도 필터링 돼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거다 이것이요. 그래서 항상 인별로 한도가 있으니까 꼭 인별로 입력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학 전 아동 초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본인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미 배운 건데 너무 좀 진도 속도가 복습 속도가 늦다 그죠? 조금만 빨리 진행할게요. 지루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자, 기부금 낸 거에 대해서 공제 주겠다는 거고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 가지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나라에 내는 겁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국공립학교 등에 지급하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그죠? 학교에 내는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대학 대한적십자사 발음 어렵더라고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낸 것 중에서 10만 원 초과하는 부분도 사실은 법정 기부금으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된다고 했습니다. 지정 기부금은요. 종교단체에 내는 거, 절교회에 내는 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우이웃 돕기 성금, 노동조합 회비,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법정 기부금은 학교에 그냥 내는 거고요. 지정 기부금은 학교장이 이 학생이 참 좀 성실한데 가정 형편 어렵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면 그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게 지정 기부금.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뭐 예시는 들었는데요. 우리 세법 세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너무 범위가 모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세법 세부 규정이 있던 게 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불이웃 돕기 성금이라고만 딱 제시해놓고 이게 무슨 기부금에 해당할까요? 라고 묻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출제되기 어렵겠더라 이겁니다. 불이웃 돕기를 만약에 출제하고 싶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 뭐 요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낸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가지고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불이웃 돕기라는 말은 뭐 삭제해서 별로 이제 요 단어 자체는 수업 목적에 썩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빼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안 되는 거, 동창회비, 경로당이 직접 낸 거, 종친회비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 테스트는 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될 것이고요. 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자,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그지 뭐 법 만들 때 자기 정당이 좀 기부 좀 많이 하라고 별도 규정을 만든 모양입니다. 자, 요건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서 본인만 인정되네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요게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일반적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자, 요게 좀 중요했다 그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55세입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요건 충족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55세 어머니가 기부금을 절에 냈다고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나이 제한은 따지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아는 사람도 기부금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only 본인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했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에 낸다던가 후원회, 선관위에 내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요. 자, 공제 대상 금액 중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 적용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여기 법정 기부금으로 딱 분류돼 가지고 공제 적용된답니다. 자,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합니다. 임차하기 위해서 낸 월세가 있다면 그거 공제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게 또 자주 출제되더라 그지? 자, 그래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보, 의, 교, 기 요 네 가지는 특별 세액공제였습니다. 세액공제다 이겁니다.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산출세액이라는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제도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소득공제를 빼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는 단계에서 빼는 것이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썼을 때 공제 주는 건데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24살 대학생 아들, 문제 대학생 아들 그지? 나이권 제한 받지 않으니까 대학교 등록금 공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쓸 겁니다. 24살 대학생 아들 공부도 해야 되고 가끔 친구들하고 술도 먹어야 되고 그지? 신용카드 쓰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공제 안 됩니다라고 하기 너무 가혹하다 이거지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안 된답니다. 형제 자매도 같이 살고 있고 나요건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면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여기서 누구의 신용카드냐는 신용카드 만들 때 카드 명의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따진답니다. 자, 내가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입니다.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의 카드를 가지고 아들이 결제했답니다.
또는 형제자매가 결제했답니다. 나라에서는 그 신용카드를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결제되어 있는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근로자 본인이고 근로자 본인,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동생이 있는데 남동이라 합시다. 홍남동이라는 동생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다고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드 명의로 따진다. 자, 공제 제외가 중요했다 그죠? 신용카드 썼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었다 이겁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물건 구입한 그 가게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신용카드 매출연표가 나라에 보고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게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이제 나라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 그 신용카드 결제받은 가게가 돈 얼마 버는지 나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계없는 신용카드 지출은 굳이 소득공제할 필요 없다. 그지?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썼다고요? 그럼 외국에 있는 그 가게가 돈 얼마 벌었는지가 양성화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지? 그런 거는 안 해줍니다. 면세점도 세법적으로는 외국하고 똑같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면세 서비스 쓴 것도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쓴 거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급해가지고 신용카드로 돈 뽑았다고 그런 거는 과세표준 양성 아닙니다.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거 이런 거는 자 내가 회사 출장 갔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 갔는데 법인 카드가 없어서 내 카드 썼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출장 돌아와가지고 그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총무팀이 제출해서 다시 돈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소득세법에서 공부했고 그지? 그런 거는 비과세였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것이고 이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서 법인세 작게 내는 혜택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개인이 연말정산하면서 혜택 받으면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자고 했습니다. 보험료 지불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미 보장성 보험료 세공제라는 별도의 세공제를 받았다 그지? 그 부분 세공제 받았고 이미 나라에서 보험료 결제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과세표준 양성화 관계없으니까 안 되겠다. 공교육비. 학교에 낸 돈요. 학교는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세 양성화와 관계없고 누가 학교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 얼마 냈는지는 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세 양성화 관계없다. 기부금 지불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받은 단체가 별도로 나라에 다 보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세공제도 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리고 세공제를 적용받은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 지불액 아시겠죠? 과세표준 양성화 관계없고 별도의 세공제가 이미 있으니까 공제 제외하겠다. 각종 공과금, 공과금 어디 내는 겁니까? 공기관에, 나라에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거 과세 양성화 관계없고 톨게이트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도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계없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예를 들어서 주택, 자동차,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취득했구나. 그런 부분 과세표준 양성화 관계없고 중고자동차는 조금 특이했다 그죠? 구입 금액의 10%만큼은 신용카드 결제한 걸로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동차 사는 건 안 되고 아예 중고자동차 산 거는 구입 금액의 10%만큼은 공제된다. 그다음에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구입뿐만 아니고 리스료도 똑같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죠? 안 되고 리스료, 육아증권 구입,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이런 것들도
과세표준 양수화와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정리해 보았고, 소득 공제액은 뭐 눈이 돌아간다 그지? 뭐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실기편 문제 풀 때, 자, 일반 신용카드인지 직불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전통시장인지 대중교통인지 또는 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인지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공제율이 다르다 보니까 신용카드 형태 또는 결제한 그 지출 형태에 따라서 지출 성격에 따라서 다 구분해 가지고 입력해 주어야 요 소득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거다 이겁니다. 각각 구분해 가지고 입력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약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기본 공제 요건. 자, 원칙적으로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의교기라는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액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요건과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씩 예외를 두었다 이거지요. 자, 정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대로 적용합니다. 나요건과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한다. 의료비는 그 성격상 따지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안 따지고 전부 인정해 준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24살 대학생 아들이 있었다. 그죠? 나요건 따지지 않겠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24살 대학생 아들, 문제 대학생 아들, 그지? 막 카드 많이 쓰더라 이겁니다. 그거 인정해 준다. 나요건 안 따진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나요건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세 어머니가 절에 기부한 거, 교회에 기부한 거, 그거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차포 떼고 나니까, 그죠? 이렇게 표가 정리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월세액세액 공제는 어쨌든 본인만 지출분 인정. 그리고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도 본인만 인정. 그리고 주의할 점,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직계 존속 부분은 안 된다. 노인대학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할 때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요건 따질 때 배우자랑 장애인은 나요건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우리 다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표로 정리한 겁니다. 요거를 딱 가지고 이제 실기편 문제 푼다 이겁니다. 조금 지겹지만 마지막으로 괄호 9번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에 대한 중복 공제 여부 이미 파악한 거다. 그죠? 자, 의, 교, 기, 요 네 가지를 매우 많이 적용받고 뭐 월세액도 가끔 적용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자. 보의, 교, 기,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두 공제가 다 적용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그거를 이제 파악해 보는 겁니다. 보험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 그냥 보험료 공제만 받아 먹어라. 그리고 공교육비. 어차피 나라에 그 학교에 누가 재학 중이고 등록금 얼마 냈는지는 이미 나라에서 알고 있고 과세표준 양수화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안 되고 그냥 교육비 공제만 받아 먹어라. 월세액 공제도 이미 세액 공제 받아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 월세액 세액 공제만 받고 신용카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 그죠? 기부금 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빼고 나니까 중복 적용되는 게 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의료비와 사교육비.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공제도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낙서감도 너무 정신사납네. 그죠? 그래서 중복 공제 가능한 건 두 개였습니다. 의료비랑 사교육비. 그래서 사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에 대해서 조금 주석으로 상세하게 사례 들어보았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교육비 지출액 사례.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학원비를 태권 도장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중복 적용 가능하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공제되고 취약 전 아동은 학원비 같은 거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된다 이겁니다. 아니 밑에 거부터 할까?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50만 원 이내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러면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이겁니다. 다만 자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원비를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되겠지만 교육비 공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론 편습했던 거 쭉 복습했고요. 자,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봅니다. 기출하기 문제. 주식회사 제1산업의 2021년 귀속 원전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보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서창민 4번 102번 사원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그러면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받아 먹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사항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출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메뉴부터 열어볼게요. 원천징수 모듈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계속 중도 총괄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계속이라는 탭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계속 근로자이다 이겁니다. 12월 31일 현재 근속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도는요. 연중에 퇴사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총괄은 그 두 개 합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계속 탭으로 작업하면 되고 자 4번 란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자 사원 코드를 입력하세요. 코드돔 F2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다 그죠? 자 코드 버튼은 상단의 도구 버튼인 코드를 클릭하든가 아니면 좌판에 있는 F2를 클릭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검색됩니다. 연말정산 할 사람을 불러옵니다. 누구요? 서창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불러와졌다 그죠? 1월부터 12월 동안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급여 지급한 내용이 쭉 입력되어 있을 거고 그게 1년치가 쭉 집계되어서 불러와질 겁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 메뉴에 서창민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인적공제와 자녀세액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체크되어 있을 거다 그죠? 그게 불러와질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총급이라는 거 이런 거는 어디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와질 거고 그 다음에 자 탭이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탭 보니까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요 탭을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서창민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죠? 인적사항과 사람과 관계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쭉 이렇게 끌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원 등록 메뉴, 급여자료 입력 메뉴가 결국은 지금 보려고 하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탭 여러 개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요 탭에다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액을 따박따박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되고요. 자, 이제 내용 하나씩 파악해 봅니다. 부양가족 인적사항, 가족 중에 장애인은 없고 배우자는 총급여액 330만 원이 있답니다.
총 급여액 330만 원 있다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외울 수는 없어. 그러나 첫 번째 구간 정도는 알고 있자고 했습니다. 70%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330만 원 빼기 330만 원 곱하기 70%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30만 원 곱하기 30%만큼이 남게 될 거다. 그죠? 계산하면 99만 원 됩니다. 100만 원 이하다 이거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가 결론입니다. 배우자. 나요건은 따질 필요 없다. 그죠? 배우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규정도 있었다. 그죠? 다른 소득은 없고 only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줄게 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녀가 3명 있네요. 서시온 99년생입니다. 20세 이하가 아니다 이겁니다. 20살 넘어버리니까 나요건 충족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요건 충족 못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서시우, 서시진은 20세 이하 맞네요. 그래서 토탈 4사람 중에서 3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거 그죠? 우리 사원등록 메뉴에서 이미 나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했다. 그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 눌러보면 나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됐죠? 47세, 45세, 22세, 19세, 18세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파악했고요. 화면을 조금 더 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요 정도 해놓고 진행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자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의료비는 전부 서창민 씨 본인이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다. 알았다. 자, 보험료,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랍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는 원칙대로 적용한다고 했다. 그죠?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됐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함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그지?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라고 요거는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서시호는 나요건 충족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서시온의 자동차 보험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원래 120만 원만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한도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어차피 120만 원 입력해봤자 한도 100만 원 가지고 세액공제가 계산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120만 원이 아니고 한도까지 내가 고려해가지고 100만 원만 입력하더라도 100만 원만 입력하더라도 정답 인정은 될 겁니다. 자, 120만 원 입력해야 되고 좀 잊어버리기 전에 입력해버릴게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서창민에 대해서 쭉 끌고 왔습니다. 자, 확대 버튼 눌러서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게요. 확대 버튼 누르면 조금 화면 커질 겁니다. 조금 보기 편해졌죠? 자, 총 급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세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대로 쭉 금액이 흘러갑니다. 금액이 흘러가고 자, 보십시오. 총 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죠? 거기서 소득 공제를 각종 소득 공제를 쭉 빼면 과세 표준이 이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과세 표준이 이제 왼쪽까지 계속 소득 공제가 연결되고 과세 표준이 맨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적게 되네요. 거기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이 있지만 요거는 출제법인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세액
공제를 이제 뺀다 이겁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빼는데 그 중에서 특별세액공제라는 이름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정치자금은 좀 별도란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여기 42번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뭐 월세 이런 부분도 시험에서 다룰 수는 있겠다, 그죠?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시한 것 중에서 보장성 보험이다, 그지? 보장성 보험 중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입니다. 얼마 적는다고요? 120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 적으니까 한도 자동으로 딱 100만 원 테스트 된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적어도 정답 인정. 그 다음 내용요. 의료비입니다. 본인 의료비 인정되고, 서시온 나 요건 충족 못하지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의료비는 따지지 마라. 서시후 당연히 되고, 다만 입력할 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이런 것들은 한도 없이 인정되는데 그 외의 의료비는 한도가 딱 적용되니까 구분해 가지고 입력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요거 입력하고, 서시온 서시후는 합해 가지고 그 외의 의료비로 입력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본인 의료비 2052400 적어줍니다. 자, 의료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노란색으로 란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상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의미랍니다. 별게 아니고 노란색 표시란을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상세 내용으로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래요. 자, 본인을 여기 적습니다. 그죠? 본인. 자, 본인 금액이 어렵더라. 2052400 이렇게 적어주고, 그 밖의 의료비는 그죠? 여기 좀 되겠지. 합해봅니다. 1400 500 플러스 477250의 1877750 적습니다. 1877750의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교재에 있는 화면 캡처에는 65세 의료비가 본인 요 옆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란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세 입력한 것들이 합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 화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대학원이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본인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한도 없이 되더라, 그지? 서시온 나 요건 충족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24살 대학생 아들을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된다. 1000만 원. 대학교의 경우 1인당 9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열심히 입력해도 한도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900만 원 가지고 세액공제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교육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럴 경우 철저하게 인별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게요. 교육비, 의 두 가지 작업했고 이제 교 작업할 겁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본인은 여기 전액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한도 없이 전부 된다 이겁니다. 2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돼 있는 여기다가 인별로 적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해서 이런 거지. 10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보십시오. 1000만 원 적었고 200만 원 적었고 1200만 원이 적혀 있지만 공제 대상 금액은 1100만 원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만 인정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 기부금,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이렇게 주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된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입력되고 10만 원 부분만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고 초과는 30만 원은 나중에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력란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볼까요? 40만 원 입력할 건데 정치자금 기부금 자 여기 적는 거거든요. 더블 클릭해 보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여기 적어 주십시오.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 30만 원 적으면 되겠다 그죠? 40만 원에서 10만 원 초과니까 30만 원이다 그죠? 오케이. 300 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부금은 올해 기부했는데 혹시 한도 초과가 걸렸다고 그러면 2월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월에서 써먹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기부금 낸 거 2월 된 것도 뭐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 그 외의 기부금은 없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입력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관련 자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사용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당연하죠. 일반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랍니다. 그럼 공제율이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높으니까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 뺀 게 여기 일반 신용카드 쓴 것 중에서 대중교통 부분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뺀 금액이 이렇게 표시돼야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딱 미리 집계되어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 내용 그대로 이제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어디다가 왼쪽에 있는 즉 소득 공제니까 과세 표준 구하기 전 단계잖아. 왼쪽에서 찾아야 되고 42번이라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상세란 띄운 다음에 신용카드 적어 줍니다. 20 169 390 직불카드는 2484 570 현금 영수증은 1958 408 그리고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없다 그죠? 도서 공연분 요게 입력하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죠? 그런 안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70 550 대중교통 62 240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떻습니까? 풀만하지요? 그러니까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거는 이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해 보았고요. 뒷부분 부연 서명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